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3년도 1회 전기기사 전력공학 관련된 기출문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보고 뭐를 버려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1회 문제고요. 교재 보시면 이제 21번이죠. 21번. 보시면은 변전소의 전압을 조정하는 그 방법에서요. 이제 이 라인 이제 LDC의 역할인데요. 뭐 라인 드롭 이제 컴펜세이터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놈 같은 경우는 주된 역할이 뭐냐면 배전선로의 전압 강화를 이제 보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요 선로에 대한 전압 강화를 우리가 이제 그 보상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답을 좀 기억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거기 보면 뭐 이제 단상이나 삼상에 대한 개념도를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LDC는 잠깐 보면 부하전류에 따른 배전선의 그 전압 강화를 보상하는 것인데, LRT에 의해 이제 제어 회로에 이것을 부과하여 배전 전압을 중부하 시에는 우리가 이제 높게 해주고요. 경부하 시에는 이제 자동적으로 낮게 조정해서 일정 전압을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키워드는 뭐냐면 그 선로에 대한 전압 강화를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보상 개념으로 보시는 거죠. 보상해서 우리가 이제 설정한 기준 전압으로 이제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자, 요건 잠깐 지워볼게요. 22번 보시면 22번 보시면 직접 접지 방식이 초고압 송전선에 채용되는 주된 이유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로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이 계통의 중성점 접지 방식이 되는데요. 요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표로 해갖고요. 요놈이랑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이냐면 27번까지 22번과 그 다음에 27번을 한번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표로 좀 해드릴 테니까 요 표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하자. 첫 번째가 뭐냐면 중성점 접지 방식이 되겠습니다. 중성점 접지 방식. 우리는 세 가지만 비교할 줄 아시면 돼요. 첫 번째가 비접지, 그 다음에 소호 리액터 접지, 그 다음에 마지막 뭐다? 직접 접지. 요 세 가지만 비교할 줄, 할 줄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중성점 접지를 배우는 이유는 이 중성점 접지 방식에 따라서 일선 지락 전류의 크기가 다르고요.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배우시는 건데 첫 번째가 일선 지락 시에 지락 전류가 됩니다. 일선 지락 시에 무슨 전류? 지락 전류. 이때 비접지는요, 지락 전류가 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호 리액터는 지락 전류가요, 가장 작은 방식이에요. 최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접지 같은 경우에는 지락 전류가 최대가 됩니다. 최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지락 전류가 크면 다 나쁜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것도 아닌 게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호계전기에 동작 확보인데요. 지금 사고가 나면 확실하게 사고가 나주니까 계전기가 확실히 사고라는 걸 인지하고 바로 잘라버리는 거죠. 우리가 보호계전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부동작이 없어야 돼요. 오동작. 동작하지 말아야 될 때 동작하는 거죠. 부동작. 이번에는 동작을 해야 되는데 동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얘를 믿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호계전기 동작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비접지나 소호 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이 잔류 자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 보호계전기의 확실한 동작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표현하고요. 직접 접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제 약간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사람도 이제 몸이 아프면 확실하게 아파주면 확실히 병원을 가주죠. 네, 좀 이제 표현을 좀 그렇지만 자, 그 다음에 통신선의 유도장애예요. 누구의 유도장애다? 통신선의 유도장애. 네. 이 지락전류가요.
통신선의 유도장애 또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클수록 좋지가 않은 거예요. 유도장애 측면에서는. 보편적으로 비접지나 소리액터의 경우는 전부 다 작다 표현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최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얘도 최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도 안정도라고 그래요. 과도 안정도. 이 과도 안정도 측면에서 과도 안정도라는 건 어떤 부하의 급변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정운전을 지속하는 정도인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보호계정기가 동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잘라버린다는 얘기니까 과도 안정도 측면에서는 좋지 않고요. 나머지는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건전상 전이 상승 되겠습니다. 이 일선 지락 시에 건전상 전이 상승. 비접지 같은 경우에는요. 루트 3배고요. 소리액터 접지는 사실상 루트 3배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건전상 전이 상승은 얘는 최소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절연 레벨을 결정하는데 절연 레벨을 결정함에 있어서 비접지나 소리액터 접지는 우리가 이제 이 애초에 보호계정기 동작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요. 이 풀 절연으로 맞춰줍니다. 전절연. 얘도 전절연이고요. 요것은 뭐가 된다? 단절연이 가능하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여러분들 꼭 정리하셔야 돼요.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접지에 따른 비교에 대한 문제는 웬만한 것은 다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먼저 22번을 한번 보면 직접 접지 방식이 우리가 이제 초고압 이제 이 송전선에 채용이 되는 이유 중 가장 적당한 거래요. 1번 지락 고장 시 병행 통신선에 유기되는 유도전압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이 통신선의 유도장애는 최대가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2번 지락 전류도 역시 뭐가 된다? 최대가 되죠. 그렇죠? 요거 얘기하는 거죠. 풀어줬네. 네. 지락 전류도 뭐가 된다? 최대가 되고 계통의 절연을 낮게 할 수 있죠. 요게 맞는 거네요. 자, 우리 계통의 절연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낮게 할 수 있습니다. 단절연 내지 이제 저감절연. 요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요런 내용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지금 보면 이제 3번으로 볼 수 있고요. 4번 보시면은 아니죠. 송전선의 안정도가 높은 게 아니라 과도 안정도 측면에서는 뭐예요?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이제 3번이 되겠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27번에 델타 결선된 배전선로가 있다. 3상 3선식. 이때 1선이 지락할 경우에 건전상 전이 상승은 우리가 이 중성점 접지 방식에서요. 이 델타 결선이 바로 뭐다? 비접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1선 지락 시 건전상 전이 상승은 얼마다? 루트 3배가 되네요. 그러므로 정답이 몇 번이다?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 34번도 있죠, 우리가. 잊어먹을 뻔했네요. 요거 있을 때 처리를 해야죠. 다음 중 지락 전류의 크기가 뭐다? 최소인 중성점 접지 방식인데요. 지락 전류가 가장 작은 놈 바로 누구다? 소호 리액터 접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변압기 중성점 접지 방식에 대한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요거 각 특징별로. 예. 그래서 이걸 배우는 이유는 이 방식에 따라서 일선 지락 전류와 건전상 전위 상승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정리한 거고요. 이것은 사실 제가 이렇게 요 세 놈은 지락 전류와 관련이 된 인자고 요 놈은 건전상 전위 상승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나눈 겁니다. 자, 어쨌든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돌아오셔갖고요. 몇 번을 보냐면 교재 페이지 23번 보겠습니다. 23번. 자, 반드시 지금 말씀드렸던 문제들은 잡으셔야 된다. 보시면 우리나라는요, 22,900V 이제 배전선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배전 방식과 중성점 접지 방식은 네. 우리는 지금 보면 자 23번이죠. 전기 방식인데요. 전기 방식. 첫 번째가 우리는 이제 송전 방식은 3상 몇 선식이다? 3선식입니다. 송전 방식은 우리가 3상 3선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배전 방식은 우리가 뭐다? 3상 4선식 되겠습니다. 그래서 3상 3선식으로서 우리나라는 거기 보면 154, 345 있죠. 154나 345나 좀 전에 제가 언급드렸던 154나 345나 얘네들은 뭐다?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이에요. 하지만 배전선로는 3상 4선식으로 중성점에 무슨 접지다? 다중 접지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Y결선된 변압기를요. Y결선된 이런 변압기를 Y결선된 이 변압기를 중성점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한다? 접지를 잡아주죠. 이때 배전선로에서는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내냐면 중성선이라는 걸 내면서 여기를 우리가 접지를 하죠. 이렇게 여러 번 접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3상 4선식의 보다 다중접지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선간전압, 우리가 상전압 둘 다 이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요 방식을 지금 쓰는데 요 정도는 좀 같이 기억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송전 방식은 3상 3선식이 좋고요. 그 다음에 배전 방식은 3상 4선식이 좋기 때문에 이 방식들을 쓰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때 뭐 154, 그 다음에 345 이러한 이제 이 송전 계통에 사용되는 것들은 중성점 직접 접지를 선택해 주고요. 3상 4선식의 경우는 다중 접지를 선택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틀리시면 안 됩니다. 사실 공부가 다 된 상태에서는 이런 거는 맞춰주셔야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볼게요. 24번. 자, 보시면 좀 시간 좀 줄이려고 이거 좀 같이 읽으면서 할게요. 거기 보시면 코로나 방지에 따른 그 대책으로 적당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 코로나, 그쵸? 우리 전선 표면에 우리가 이제 그 전선에 고전압을 인가했을 때요. 이 전선 표면의 전위 경도가 증가하면서 파열극한 전위 경도 이상 상승하면 전선의 이제 이 공기 절연이 부분적으로 파괴돼서 방전하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코로나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것도 당연히 봐야죠. 21번을 빼고 22, 23, 24 다 봐야 됩니다. 이때 코로나 개시전압이라고 하죠. 요것은 24.3에다가 M0에 M1에 델타에 지름 D에다가 로그 10에 R분지 D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는요. 실기에서도 물어보기 때문에 식 자체를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때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코로나 개시 전압이라고 하죠. 코로나가 개시하는 전압이니까
이 값 자체가 크면 클수록 우리한테 좋은 거죠. 그래서 코로나 방지를 하려면 여기서 우리가 이 대책을 찾아야 되는데 이때 M0는 전선계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M1은 날씨계수라고 그래요. 이게 전선이 그냥 단선이냐 연선이냐 거친 단선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고요. 날씨도 맑은 날이냐 우천이냐 이런 거에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델타가 바로 뭐가 되냐면 상대 공기 밀도가 되겠습니다. 이 상대 공기 밀도는 273 플러스 T에다가 0.386의 B로서 결정할 수 있고요. 이때 B는 기압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식을 결정할 때 우리가 760mmHg로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주위온도 T는 기온인데 이것은 20도로 그래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조건이 달라지면 좀 바꿔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D 요 놈이 바로 뭐가 된다? 전선에 뭐가 된다? 직경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D는 선간거리가 되겠죠. 등가 선간거리가 되고요. R은 이제 도체 반지름 되겠죠. 전선 또는 도체에 뭐가 된다? 반지름 되겠습니다. 이때 사실 이 코로나 개시전압을 가장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은요. 여기서는 이거죠. 얘를 키우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물론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앞에 로그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요 값을 조정하는 건 좀 의미가 없습니다. 요게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대책으로 보면 이 코로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첫 번째가 굵은 전선을 채용하죠. 두 번째가 복도체나 내지 다도체 방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등가 반지름을 키우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선 금구를 개량합니다. 뭐 요 정도의 이제 부분을 기억해 주시는 건데 자 보겠습니다. 1번 전선의 외경 즉 뭐예요? 전선을 이제 굵은 전선으로 채용한다는 얘기죠. 맞는 얘기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간거리를 이제 증가시킨다라고 하는데 이건데요. 이거는 여기서 볼 때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되면 오히려 다른 부분이 더 나빠지죠. 그래서 풀이를 보시면 방지대책과 임계전압의 식에 따라서 보면 모두 해당되나 선간거리가 증가되면 철탑에 이제 보강이 필요하므로 이것은 경제성 측면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책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복도체 방식,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선금구의 개량이죠. 가선되는 금구를 매끄럽게 한다든지 낡은 전선을 새 전선으로 교체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되겠습니다. 반드시 잡아줘야 돼요. 식 자체도 되실 수 있으면 저는 기억하시는 걸 좀 추천해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코로나가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요 D를 크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한류 리액터의 사용 목적인데요. 역시 오지게 나온다. 네. 이런 거는 나중에 역시 실기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죠. 네. 25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한류 리액터의 사용 목적인데 저는 이걸 좀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뭐냐면 시험에 나오는 리액터의 L이죠. 종류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누구의 종류다? 리액터의 종류다.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실기에서는요, 표로 물어보니까 좀 요거는 좀 정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첫 번째가 종류 되겠고요. 두 번째가 역할 되겠습니다. 역할.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가, 요놈 같은 경우에는 직렬 리액터라고 그래요. 무슨 리액터? 직렬 리액터. 자, 우리 직렬 리액터는 SR이라고 합니다. 시리즈 리액터이기 때문에 SR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저는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는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물어보지 않는 건 따로 언급드리지 않습니다. 자, 직렬 리액터는 역할이 뭐냐면 제5 고조파를 제거합니다.
전력용 콘덴서의 부속 설비로서요. 요놈 같은 경우에는 제5고조팔 제거하죠. 필기실기 잘 물어보죠. 그 다음에 직렬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병렬.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한다? 불로라고 하죠. 불로 리액터 되겠습니다. 네, 요놈 같은 경우에는 SH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션트, 그쵸? 병렬을 얘기하는 거죠. 뭐 션트 리액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에도 저 약호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요놈 같은 경우에는 뭘 한다? 페란티 현상을 방지하죠. 뭘 방지한다? 페란티 현상을 방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잠깐 언급드렸던 소호 리액터인데, 이 소호 리액터는 뭐 포토스네 코일이다 뭐 이러면서 요놈 같은 경우에는 진학 전류를 제한하죠. 뭘 제한한다? 진학 전류를 제한하고요. 마지막 문제에서 물어본 무슨 문제? 한류 리액터입니다. 무슨 리액터? 한류 리액터. 요것은 단락 전류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 표로 물어보기 때문에 또는 뭐 단독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요런 거는 싹 요렇게 이쁘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류 리액터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단락 전류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에 뭐가 된다? IN인데요. 회로에 이제 강제적으로 임피던스 값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키워서 이 값을 줄이는 거죠. 차단기 용량 경감하려고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이 리액터를 투입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지락시 아크 소멸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한류 리액터의 사용 목적은 바로 단락 전류의 제한. 여기 있네요. 꼭 보셔야 돼요.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나중을 위해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 되겠습니다.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번. 이런 거는요, 주는 문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V결선에 따른 그 출력을 얘기하는 건데, 자, 26번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거기 보면 400kV 암페어의 단상 변압기 몇 대를, 세 대를 우리가 델타 결선으로 운전하다가 한 대 고장 발생해서 VV 결선하였을 때 바로 보다 그때의 출력은 우리가 델타 운전 중 한 대 고장 시 델타 운전 중 한 대 고장 시 이제 운전 가능한 삼상 결선이죠. 바로 누구다? V 결선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요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V 결선 시 뭐라고 한다? 출력이라고 해볼게요. V 결선 시 뭐? 출력. 요거를 저는 PV라고 해보겠습니다. 요것은 루트 3에 뭐가 된다? P1이다 라고 이제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이때 P1은 운전되는 뭐가 된다? 운전되는 변압기에 한 대 뭘 말한다? 용량을 말하죠. 보통 우리가 변압기 용량 킬로볼트 암페어 하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문제는 좀 해결해 볼게요. 먼저 거기 보시면 400kVA 변압기 세대를 이용했으니까 V결선 출력을 물어보면 루트 3 곱하기 뭐가 된다? 400을 해서 얘를 두드리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693이 나옵니다. V결선된 관련 문제도 실기 문제에서 아주 좋아하죠.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 기억해 주시고요. 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추가적으로 좀 정리할게요. 두 번째가 V결선 시 이용률을 물어봐요. V결선 시 이용률. 자, 이거 좀 지워볼까요? V결선 시 무슨 율? 이용률. 자, 이용률의 개념은 두 대를 이용하고 있는데 실제 출력은 뭐다? 루트 3배밖에 내질 못하는 거죠. 지금
세 대 중에 한 대가 작살나서 두 대를 이용해서 삼상운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요게 얼마가 된다? 이렇게 결국에 날리면 요게 이제 86점 뭐가 된다? 6%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런 부분을 블랭크 합니다. 실기 가시면. 요런 거.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장전 뭐가 된다? 출력비. 고장전 뭐가 된다? 네, 출력비 되겠다. 여러분들 이제 그 V결선 운전전이죠? 운전전에는 뭐예요? 델타 결선으로 운전하다가 운전 후가 되니까 V결선으로 변환됐나요? 그러면 고장 전에는 세 대를 이용한 거죠. 근데 고장 후에 출력이 루트 3배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또 얘네들 없애면 57점 뭐가 된다? 7% 되겠죠. 57점 몇 프로다? 7%. 그래서 요런 부분이 또 나중에 실기에 가시면 블랭크 처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거는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기왕 하는 김에 제가 좀 더 볼게요. 미안합니다. 이 밑에다가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번째. 이렇게 물어봐요. 뭐냐면 문제 조건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V결선은 원체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다 해볼게요. 네 번째. V결선 운전 중 한 대가 복구됐대요. V결선 운전 중 한 대가 복구 시 출력 증가분이래요. 지금 세 대로 운전하다가 한 대를 빼내고 두 대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다시 고장난 놈을 제가 수배해서 온 거죠. 이랬을 때 출력 증가분인데 그럼 결과적으로 V결선에서 다시 뭘로 돌아가야 된다? 델타 결선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V결선은 루트 3의 P1이고 요놈 같은 경우에는 3배의 P1이죠. 이때 P1은 운전되는 변압기 한 대 용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관계가 이코로 되려면 여기에 몇 배가 된다? 루트 3배가 되죠. 그래서 V결선 운전 중 한 대 복구됐을 때 출력 증가분은 V결선 출력의 루트 3배가 되죠. 그쵸? 네, 요거.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변압기 4대로 운전 가능한 삼상 최대 출력이 되겠습니다. 변압기 4대로 운전 가능한 삼상 최대 출력. 일단은요, 우리가 삼상 결선을 하려면 델타를 하든 Y를 하든 V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세 대를 이제 이 델타나 Y를 하면 세 대를 쓰고요. 한 대는 답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방법은 좀 다르죠. V결선 두 대를 갖고 VV 결선하고 두 대를 갖고 VV 결선에서 병렬 운전하면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이때는 V결선 출력의 몇 배가 된다? 2배까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얘를 다시 비교해보면 루트 3의 P1에 2배까지의 출력을 얻을 수 있죠. 뭐 요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더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26번의 정답은 3번이지만 요런 V결선에 대한 거는요. 요런 식으로 정리해갖고 나오기만 해봐라 라는 거죠. 실기에서도 좋아하니까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런 문제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8번 보겠습니다. 자, 지워볼게요. 28번은 저도 뭐 이제 풀이대로 이게 어떻게 된 건지는 잠깐 볼 건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추천하지 않고 결과식을 보는데 문제 자체는 잘 나오기 때문에 버리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예. 자, 28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송전 전력, 그 다음에 선간 전압, 부하의 역률, 그 다음에 전력 손실 및 송전 거리가 뭐하대요? 일정하대요. 이때 삼상 3선식과 단상 2선식에 따른 총 전선의 중량비를 물어봤습니다. 28번인데 이 전기 방식에 따른 비교가 되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잠깐 말씀은 드릴 거지만 그냥 여러분들은 풀이대로 가지 마시고요.
이제 좀 이 표에 있는 결과식을 보는 게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가까워갖고 전기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량비 되겠습니다. 전선의 무슨 비? 중량비, 소요량. 여기서 여러분들 같이 기억할게요. 전력 손실비도 같으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전기 방식은 단상 몇 선씩? 2선씩 있고요. 그 다음에 삼상이래요. 단상, 뭐가 된다? 3선씩. 그 다음에 삼상 3선씩. 그 다음에 삼상 뭐가 된다? 4선씩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비교를 할 때는요, 항상 기준을 보는데 얘가 기준이죠. 그래서 단상 2선씩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단상 3선씩의 중량비를 비교해보면, 또는 전력손실비를 비교해보면 8분의 3이 나오고요. 요게 대략 0.375 정도 나오고요. 삼상 4선씩은 4분의 3 정도 나옵니다. 이게 0.75죠. 그 다음에 삼상 4선씩은요, 3분의 1이 나옵니다. 이게 0.333이 되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도 삼상 4선이네요, 일단. 자, 어쨌든 보면 저는 이 표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풀이는 제가 잠깐 해설은 해드릴 건데, 과연 그쵸? 시험장에서 이제 그렇게 푼다라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볼 텐데, 이 관연도 기출을 보면요, 가장 많이 물어본 건 뭐냐면 단상 2선식, 지금 이 문제처럼 단상 2선식과 요 삼상 3선식을 비교했을 때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일단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에요, 1번. 예. 저는 이제 그냥 요걸 결과를 기억하면서 풀기를 원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그럼 보면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조건에서 송전 전력이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삼상 3선식을 보면 루트 3에다가요 V에 I3의 코사인 세타는요, 거기 보면 단상에서는 루트 3이 붙으면 안 되죠. V에 I1의 이제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지금 보면 전압이나 역률이 일정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들 없애면 뭐예요? 그러니까 요 V를 없애죠. 루트 3은 없애면 안 되지. 루트 3의 I3는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I1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I1은 루트 3의 I3와 같다, 이런 뜻인가요? 네. 아무튼 그냥 이제 해설이 있으니까 저는 해설하지만 우리는 결과식만 보자고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기억하면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전력 손실도 같은 거예요. 전력 손실. 자, 이거 지워보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요거 잠깐 써볼게요. I1은 루트 3의 I3가 되죠. 우리가 말하는 삼상에서의 전력 손실, 선이 세 가닥이니까 3I3의 R 됩니다. 3I3의 R 제곱인데 우리가 말하는 R은 로 뭐가 된다? A분의 L이죠. 그래서 그 말을 꺼낸 거예요. 3I3의 제곱에 원래 R3인데 이거를 또 표현해보면 여기를 로 A3의 L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요놈 같은 경우에는 단상 2선식이죠. 선이 두 가닥이기 때문에 2I 제곱의 R입니다. 그래서 2배 I1의 제곱의 로 A3의 뭐가 된다? L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이 뭐라고 했냐면 전력 손실이나 거리가 같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의미가 없어집니다. 거리가 같으니까 이제 따로 이제 이렇게만 표현한 거죠. 네, 그러면 자 보세요. 거기 보면 뜬금없이 3i3의 제곱에 이거 좀 붙여볼게요. 3i3의 제곱에 로 a3의 l은 요걸로 바꿀 수 있죠. 2배의 루트 3에다가 i3의 제곱에 그쵸? 로 A3의 A3네. A죠. 요거는 이제 A1이죠, 이거는. 단상 2선식이니까 A1에 뭐가 된다? L 되겠습니다. 이게 A1이 돼야 되죠. 단상 2선식을 저는 이제 원으로 표현한 거예요. 단면적을.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요게 3이 되고요. 요게 제곱이니까 요는 없어지네.
그쵸? 요거 3의 이제 이 루트 3의 제곱이 3 나오고 요거 제곱이니까 요거 없어지죠. 그 다음에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네. 그리고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네. 그럼 결과적으로 식이 남는 게 A3분의 1은 2배에 이렇게 해볼게요. A1분의 뭐가 된다? 예, 2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식을 보면 A3는 2분의 1에 뭐가 된다? A1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시험에서 지금 이렇게 하기가 우리가 쉽지는 않다고요. 자, 그러면 일단 건드렸으니까 이제 중량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단상 2선식이랑 단상 3선식의 중량비를 비교해 보면 선이 두 가닥이고요. 전선의 단면적을 A1이라고 하고요. 단위 길이당 이제 우리가 이 단위 이제 이 전선의 길이당 무게를 우리가 시그마라고 본 거예요. 거기 보면 그 다음에 길이를 L이라고 볼게요. 뭐 위치가 뭐 바뀌어 상관없죠. 그 다음에 요놈 같은 경우에 선이 세 선이고요. A3가 되죠. 그 다음에 요놈 같은 경우에 역시 단위 길이당의 무게를 이제 시그마라고 하고요. 길이를 L이라고 본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보면 이 없어지죠, 이거. 얘네들은. 그쵸?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A3는 2분의 1에 A1이니까 A1 내리면, 그러니까 이제 A1을 내리고요. 위치 바꾸면 A1분의 A3는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 이렇게 내리면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 이렇게 내리면 2분의 1이니까 요게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3에다가 요게 2분의 1이라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4분의 3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요 B가 결론식으로 단상 2선식일 때와 그 다음에 3상 뭐예요? 3선식일 때를 보면 요 결과식이 지금 뭐가 나왔다? 4분의 3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넘기면 3상 3선식은 단상 3선식에 비하여 4분의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 방식마다 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제 시험장에서 하기에는 시간도 없을 뿐더러 만만치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는 세모는 치지 않지만 결과식만 봐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이냐면 29번 되겠습니다. 역시 하셔야 된다. 결과식만 보십시오. 네. 개념은 이렇게 푸는 건데 결과식만 보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29번이죠. 반드시 해야 된다. 실기 문제에서 좀 좋아한다. 이런 문제. 승전단 전압이 6600. 그 다음에 이제 길이가 2km예요. 그 다음에 3상 3선식 배전선로에 지상의 역률이 0.8이고요. 말단의 부하에 전력이 공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부하단 전압이 6000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하를 최대 몇 킬로와트까지 뭐 할 수 있다? 이제 허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뭘 물어봤냐면 수전단 전력을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수전단 전력은 루트 3에다가 수전단 전압의 전류와 역률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항상 뭐가 있고 뭐가 없는지를 봐야 돼. 지금 수전단 전압은 뭐예요? 있죠. 그 다음에 역률이 있네요. 그쵸? 뭐가 없는 거예요? I가 없네. 근데 뭐를 줬냐면 송전단 전압과 뭘 줬다? 뭘 줬다? 부하단 전압, 수전단 전압을 준 거죠. 그럼 우리가 아는 전압 강화라는 것은 송전단 전압에서 뭘 빼주면 된다? 수전단 전압을 빼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 식이요. 여가야. 요놈이 이걸 만족하죠. 루트 3에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에 뭐가 된다? 사인 세타를 만족합니다. 우리는 전압 강화를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얻을 수 있죠. 그럼 이때 I는 루트 3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에 뭐가 된다? 사인 세타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집어여보면 지금 송전단 전압이 6600. 그 다음에 수전단 전압이 얼마다? 6000. 그렇죠? 그 다음에 루트 3에다가 자, 저항인데요. 지금 보세요.
단선로 이제 1선당의 임피던스의 단위를 보시라고요. 임피던스는 0.8 플러스 J 0.4인데 이게 킬로미터당이니까 지금 저항이 0.8인데 몇 킬로미터예요? 2km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줘야지. 그쵸? 주어지는 단위가 단위 길이 당이니까 여기에다가 역률이 얼마예요? 0.8 플러스 리액턴스는 0.4옴이죠. 근데 이것도 역시 킬로미터 당이니까 2 해줘야죠. 그 다음에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0.6인가요? 이렇게 해서 전류를 얻으니까 이 전류가 196점 뭐가 된다? 82A가 나온대요. 그럼 여기다 잡아 여보면 이제 루트 3에다가요. 수전단 전압이 얼마래요? 6000. 그 다음에 전류가 196점 뭐가 된다? 82. 역률이 얼마예요? 0.8. 그쵸?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몇 킬로와트니까 여기 마지막에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면 킬로와트로 변환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대략 1636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이런 문제가 실기 문제랑 아주 유사합니다. 자, 다음 30번 보겠습니다. 30번. 보시면은 발열량이 얼마다? 5000. 이 석탄을 사용하고 있는 무슨 발전소? 화력발전소가 있답니다. 이 화력발전소의 종합 이제 이 효율이 30%라면 3억이에요. 3억. 조심해야죠. 3억 킬로와트 아워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석탄은 몇 톤이 필요하네요. 또. 네. 자, 우리가 보시면은 30번인데 화력발전소의 열효율 이 식만큼은 꼭 기억해야 돼요. 화력발전소의 열효율은 MH에 860의 PT라고 좀 정리해보고 싶어요. 저는 요거 이때 M은 뭐냐면 소요되는 연료량이에요. 근데 이때 이 식에서의 연료량은 킬로그램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H는 뭘 말하냐면 발열량을 말해요. 발열량. 당연히 제가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발열량은 킬로칼로리 퍼 뭐가 된다? 킬로그램 되겠습니다. 발열량. 그 다음에 P는 전력이 되고요. 요 단위는 킬로와트가 되고 T는 뭐가 된다? 시간을 말합니다. 아워를 기준으로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전력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3억 킬로와트 아워니까 요 값을 곱한 거죠, 지금. 요 값을 곱한 값이라고요. 전력에다 시간을 곱한 값을 줬잖아요. 네.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다? 바로 이 소요되는 연료량이죠. 그러면 M은 위치 바꿔보면 M은 효율 리터에 H에 860에 뭐가 된다? PT가 되겠죠. 저는요, 애초에 이 값을 양변을 100으로 나눠서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넣어볼게요. 효율이 얼마예요? 30%라고 했지만 요건 이제 들어갈 때 0.3으로 들어가야죠. 발열량이 얼마였냐면 5000kcal per kg. 그 다음에 860이죠. 그 다음에 지금 요 놈을 다 포함한 값이 얼마란 얘기예요? 3억이란 얘기니까 30억이란 얘기니까 3억이 아니라 30억 킬로와트 아워니까 30 곱하기 우리가 억은 자 보시면은 100만원은 공이 6개잖아요. 1000만원은 공이 7개. 그 다음에 억은 공이 8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요 단위가 킬로그램인데 마지막에 톤으로 물어봤으니까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해서 두드리면 얼마 나오냐면 오지게 나옵니다. 172만. 네. 그래서 정답은 이제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습니다. 이 개인적으로요, 여러분들 좀 요 관계만 좀 알고 계시고요. 요거를 쪼개서 기억하는 게 훨씬 문제 풀 때 좋습니다. 네, 이제 요게, 이제, 그런 개념이라는 거, 지금 전력량이 주어졌을 때, 요 개념이 주어진 거죠. 저거를 쪼개는 게 문제 풀 때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괜히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보겠습니다. 30번, 역시 꼭 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이에요, 31번. 네. 하자. 반지름이 R 메타인, 뭐가 된다?
삼상 송전선 ABC가 그림과 같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다? 수평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전선이 D메타 간격으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 선이 완전 연가됐을 때 바로 뭐가 된다?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제 선로의 작용 인덕턴스죠. 그렇죠? 공식 문제 계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L은 0.05에 플러스 0.4605에 로그 10에 뭐가 된다? R분지 D가 되겠습니다. 이때 단위는 미리 헬리퍼 뭐가 된다? 킬로그램 되겠다. 저는 이제 좀 이거를 강의할 때 원래 이제 D 프라임이라고 좀 표현합니다. 요게 뭐냐면 바로 D는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요거는 등가선간 거리를 말해요. 등가선간 거리. 지금 요 놈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등가선간 거리라는 건 선간 거리의 경우의 수를 모두 다 곱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 놈 같은 경우에는 선간 거리에 루트에 선간 거리의 경우의 승수를 모두 다 곱한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를 올려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전선이 이렇게 무슨 배열이다? 수평, 일직선 배열된 거죠. 이때 요놈과 요놈 사이의 간격이 D, 요놈과 요놈 사이의 간격을 D라고 준 거예요. 하지만 여기도 있습니다. 요게 바로 뭐가 된다? ED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평, 요걸 우리가 일직선 배열이라고 하거든요. 요 배열에서는 등가선간 거리는요. 얘를 잠깐 빨리 구해보면 선간 거리의 경우의 승수를 이렇게 다 곱한 다음에 3개니까 뭐예요? 이렇게 올라가죠. 이때 D니까 D3승이니까 밖으로 빠지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D의 루트 3승에 아직 갇혀있는 얘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워보면 이 식을 다시 재표현해보면 요놈은 0.05에 플러스 0.4605에 로그 10에 R분지 루트 3승의 D의 2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 문제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네요. 여기 이제 계산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꼭 잡아야죠. 작용 인덕턴스를 구하는 방법이죠. 네. 자, 그 다음에 32번 보겠습니다. 역시 뭐가 된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1000kV 암페어를 기준으로 뭐라고 했어요? 등가 임피던스가 0. 뭐가 된다? 4%인 발전소에 설치될 뭐가 된다? 차단기 용량을 이제 구하라고 했는데요. 마지막에 몇 메가볼트 암페어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32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단락 용량 PS죠. 네. 단락 용량 P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에 뭐가 된다? PN 되겠습니다. 그쵸? 네,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지고요. 차단기 용량 구하라면 이게 단락 용량씩 쓰시면 됩니다. 자, 보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지금 몇 프로냐면 0.4죠. 100이고요. 요 놈이 이제 기준 용량인데 이것이 얼마가 되냐면 1000kV 암페어예요. 저는요, 좀 이런 걸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뭐 저자분처럼 하셔도 관계없는데 단위를 좀 다 펼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물어보는 단위로 바꾸는 거죠.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메가라고 물어봤으니까 10의 마이너스 뭐가 된다? 6승 개념을 갖죠. 그래서 두드리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2500 메가볼트 암페어가 나온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3번. 역시 중요합니다. 네. 보시면은 삼상 삼선식 가공전선로가 있다. 이때 뭐라고 했냐면요. 전선 한 가닥에 저항은 15, 리액턴스는 25이고요. 그 다음에 수전단 전압이 뭐다? 이제 이 선간 전압으로서 30kV, 부하의 역률이 0.8이고요. 전압 강하율이 이제 뭐가 된다? 요렇게 5%라고 했을 때 이 송전선로는 이제 이 몇 킬로와트까지 수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 물어본 건 뭐예요? 수전단 전력을 물어본 거예요. 아까도 수전단 전력 물어봤죠? 요놈은 루트 3의 수전단 전압의 전류의 역률의 표현인데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 저자분께서요, 전압강화식을 쓴 거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전압강화는 V제곱의 P에 R 플러스 X의 이제 탄젠트 세타, 요거 이제 식 쓰신 건데, 저는 좀 이거 좀 별개로 한번 해볼게요. 별해! 네. 이 저자분처럼 저식을 통해서 유도하셔도 같고요. 제가 이제 하는 방법도 똑같은 거예요. 네, 저는 가급적이면 하나로 좀 밀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구할 때는요, 뭐가 있고 뭐가 없는지를 보자고요. 지금 보면 수전단전압 있죠? 그 다음에 역률 있잖아. 뭐가 없어요? 얘가 없네? 근데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 전압 강화율을 줬죠. 전압 강화율을 주면 전압 강화를 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전압 강화율은요. 결과적으로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 뺀 다음에 수전단 전압 나누고 곱하기 100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지금 얘 있고 얘 있기 때문에 송전단 전압 나온 거죠. 애초에 100을 나눠서 출발하면 5%니까 0.05는 뭐예요? 네? 송 마이너스 수에다가 수 되네. 일단은 수가 지금 얼마였냐면 이것도 대입해 볼게요. 수전단이 지금 30kV니까 얘를 잡아 넘기면 요게 계산기 두드리면요. 31.5가 나와요. 31.5는 송 마이너스 30이죠. 그렇죠? 아 이게 요게 1.5 31.5가 아니라 요게 1.5 나온다고. 1.5 계산하면 이렇게 넘겨서 계산하면 그럼 이렇게 넘어가면 결과적으로 1.5 플러스 30은 뭐예요? 송전단 전압 되네. 그럼 요게 31.5가 되나요? 이 송 되겠네요. 그쵸? 네, 이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 전압 강화는 뭐예요? 송전단 전압에서 뭘 뺀다? 수전단 전압 빼면 되겠네. 그럼 얘는 31.5에서 뭘 뺀다? 30을 빼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1.5kW가 뭐다? 그냥 킬로와트. 1.5 킬로볼트가 뭐예요? 전압 강하네. 그러면 보세요. 아까도 이렇게 구했죠,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전류 얻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전압 강하 2는 루트 3에요.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에 뭐가 된다? 사인 세타 되고요. 이때 i를 얻을 수 있습니다. i는 루트 3에다가 r 코사인 세타에다가 플러스 x에 뭐가 된다? 사인 세타. 요거에 2 되겠네요. 잡아 여보면 2는 지금 1.5니까 1.5 곱하기 10의 3승이 되고요. 루트 3에다가 저항이 얼마였냐면 15. 그쵸? 역률이 0.8. 리액턴스가 얼마냐면 20. 0.6 되죠. 코사인 0.8, 사인 0.6이니까. 계산하면요. 대략 36 정도 나와요. 그러면 끝났죠. 요놈은 루트 3에다가 지금 수전단의 전압이 30kV니까 30 곱하기 10의 3승에 요놈 36이죠. 36.8인가 아마 이 정도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역률이 얼마예요? 0.8이잖아요. 마지막에 몇 킬로와트까지 수전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단위를 맞춰주면 되겠네. 두드리면은 1500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저자분처럼 하셔도 되고 저처럼 하셔도 되고. 근데 저는 대부분 좀 요걸 좀 미는 경향이 있어서 식을 여러 개 쓰기보다는 자, 그래서 어쨌든 꼭 해야 된다. 34번도 아까 말씀드렸죠. 해야 된다는 거. 35번 볼게요. 35번 보시면은 이 다음 송전선로에 뭐예요?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대책으로 가장 알맞은 거죠. 네. 요것도 지금 보면 우리 전력공학 문제로 좋아합니다. 35번. 네, 매설지선이죠. 매설지선. 네, 꼭 정리하자. 요것은 철탑에 뭐? 탑각. 다른 말로 적지저항이죠. 철탑에 탑각 저항을 이제 떨어뜨려 또는 저감하여 뭘 방지한다? 역섬락을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된다? 매설지선이다. 예.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죠. 뭐 나머지는 밑에 보면 이제 설명이 다 있는데, 예.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철탑이 있으면요,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우리가 송전선로의 이제 그 섬락이라고 하죠. 요렇게 이제 전선이 요렇게 가선됐을 때 이 낙뢰가 직격을 하면 이 뇌전류가 이제 양분됩니다. 요렇게 해서 우리가 선로에서 애자 쪽으로 가면 요걸 섬락, 반대로 이 뇌가 철탑 상부를 직격합니다. 그럼 원래 이제 그 원래 상태라면 요것이 이제 철탑을 통해서 대지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얘랑 얘가 뭐가 된다? 반대 개념을 갖기 때문에 역섬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봐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한 문제가 더 나올 수 있어요. 뭐냐면 역섬락이 발생하기 역섬락이 발생하기 쉬운 경우는 미안해요. 역섬락이 발생하기 쉬운 경우는 뭐다? 철탑의 탑각 저항이 큰 경우죠. 요런 거. 자, 36번 보겠습니다. 36번. 송전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거기 보면 키워드는 뭐냐면 송전선의 이제 단락이나 내지 그 지락 전류도 증가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여러 장애 요인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때 이들을 경감하는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36번 보면 지금 보면 이 문제는 사실 이제 그 단락 전류만 좀 볼게요. 단락 전류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에 뭐가 된다? IN 되겠습니다. 일단은 단락 전류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단락 전류를 줄이는 좋은 방법은 요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키우는 건데 이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퍼센트 임피던스는 10V 제곱의 이제 P의 Z가 되거든요. 임피던스에 비례합니다. 얘를 키우려면 임피던스를 키워야죠. 그쵸? 근데 3번에 보세요. 발전기와 변압기의 임피던스를 작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되겠습니다. 계통의 전압을 승합하는 것도 단락 용량 경감 대책이고요. 고장 시에 모선을 분리해야지만 고장이 파급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를 작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크게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류 리액터는 강제적으로 얘를 키운다고 했었죠? 단락 전류를 제한하려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보면 이제 고임피던스의 기기 채용한다, 한류 리액터 채용한다, 계통 분할 방식을 채용한다, 사고시 이제 분할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계통 전압을 격상한다. 다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 37번 보겠습니다. 37번. 이것도 은근히 잘 물어본다. 네, 요즘에 보시면은 최근 우리나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스 절연 개폐 설비가 되겠습니다. GIS 설비가 되는데 요런 것 중에 이제 틀린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 GIS 설비인데 요거는 좀 제가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GIS 설비는요. 금속재 외암에다가 전기 설비를 다 때려 넣고요. 이 안에 SF6 가스를 집어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장점이 뭐냐면 일단 신뢰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우수해요. 신뢰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놈 같은 경우에는 소형화할 수 있어요. 아주 메리트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면적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소형화하기가 좋고요. 세 번째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뭐냐면 한랭지에 적용하면 얘가 기체다 보니까 이 SF6 가스는요. 한랭지에 적용 시 액화의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고요. 요즘 문제가 이 문제로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고장 시에 대응이 적절치 않으면 사고가 확대됩니다. 파급된다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4번이 잘못됐어요. 네, 4번. SF6 가스는 그리고 고가입니다. 근데 그거는 좀 제가 적지 않았는데
이게 이 문제로 요즘에 잘 나오더라고요. 한랭지나 이제 산악지방에서 우리가 적용 시에는 액화의 방지 대책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 안정성이 우수하고요. 소형화가 가능해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문제 풀 때 지장이 없어요. 자, 38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해자. 자, 38번도 하자. 이것도 항상 변하지 않는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수전단의 전력원선도의 원의 방정식이 P 아래 제곱에 플러스 Q 아래 플러스 400일 때 제곱이죠. 이게 얼마래요? 25만이래요. 원의 방정식이. 이때 전력 방정식이 이때 이 표현되는 전력 계통에서 여기가 키워드예요. 뭐냐면 가능한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부하 전력. 이 문제는 안 바뀌니까 그 말을 기억해 달라고요. 가능한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부하 전력은 이제 부하 전력과 이때 이 전압을 유지하기 위한 무효 전력은 각각 얼마인가? 공급 전력을 최대로 만든다는 뜻은 이 값이 0이 나와야 돼요. 얘를 이용해서요. 요 값이 0이 나오게끔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0이 되려면 이 QR, 요게 조상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마이너스 뭐가 된다? 40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 되죠. 그쵸? 요거는 이 문제는 변하지 않으니까 요 내용만 이제 좀 제가 기억을 해달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한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 네. 그러면 얘가 0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 값을 이용해서 이 항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당연히 요게 500이 제곱이 돼야지 요게 25만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400만 알아도 답이 나오죠. 39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잘 나오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좀 확인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압 배전선로에 중간에 승합기, 부스터를 설치하는 이유는 말단의 전압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자, 라스트 문제죠. 40번. 이게 이제 수력곡 이제 이 공학 문제인데 이 문제는 좀 버리기에는 좀 아깝습니다.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 유량의 크기를 구분할 때 이 갈수량이라고 하는데 우리 유량에 대해서요 보면 갈저 평풍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갈저 그 다음에 평풍 되겠습니다. 우리가 갈수량은요 360 이제 5일에서 355일 이제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지 않은 수량 거기 보면 하천 수위 중에 1년은 이제 365일이니까 365일을 통하여 355일 동안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수위 갈수량이고요. 저수량은 275, 평수량은 185, 풍수량은 95예요. 요 네 개는 모두 기출문제에 대놓고 물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잡아주셔야 돼요. 잘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갈수량 355, 저수량 275, 평수량 185, 풍수량 95. 이렇게 갈저 평풍. 그래서 정답은 갈수량이기 때문에 1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를 보고 뭘 버려야 될지. 21번은 뭐 이제 확인만 해주시고요. 21번을 제외한 나머지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쭉 넘어오시면 어디냐면 이제 요거 39번이죠. 요 정도만 그냥 좀 한번 확인만 해주시고요. 이거 38번 같은 경우는 좀 가까워 이게 날려갖고 38번에 보면 요거 이제 이 가능한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부하 전력 그쵸? 얘가 0이 된다는 거. 요걸 이용해서 요 값이 0만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40번도 수력공학이지만 웬만하면 좀 요 갈저 평풍에 대해서는 좀 기억해 주면 좋습니다. 그냥 이제 주워 먹는 거니까요. 자, 어쨌든 두 문제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2023년 1회 기사 전력공학 해설이었고요. 저는 다음 회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